자녀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부모님, 사실 그때 저는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그 한마디는 부모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만듭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선택들, 최선이라고 여겼던 그 모든 노력이 아이에게는 상처로 남아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마주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당황스러움이 먼저 올라옵니다. 미안함과 억울함이 뒤섞이고 때로는 분노까지 스칩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너를 위해 다 희생했는데,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하지만 이 순간 부모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관계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여기서 잠시 멈춰봅니다.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어도 좋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부모에게도 수행의 자리입니다. 법륜스님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희생한다고 말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자식이 부모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이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가슴에 비수처럼 꽂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외면하면 치유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먼저 자녀가 그런 고백을 했다는 사실 자체에 조용히 감사해 보십시오. 그동안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고 혼자 견뎌왔던 아픔을 용기를 내어 꺼냈다는 것은 아직 부모를 신뢰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이가 부모를 완전히 포기했다면 그 말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때 부모의 첫 반응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 너를 위해서 한 일이야. 왜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니? 이런 말은 아이의 마음을 다시 닫아버립니다. 자녀는 지금 부모를 공격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아픔을 알아달라고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이 순간에는 설명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가르치려 하지도 말고 그저 들어주십시오.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가장 깊은 경청일 수 있습니다. 아이가 말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저한테 그렇게 화를 내셨을 때 정말 무서웠어요. 그때 이렇게 묻지 마십시오. 내가 언제 그랬니?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지.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래, 그때 많이 무서웠구나. 부모에게는 기억조차 나지 않는 장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는 평생을 따라다니는 기억일 수 있습니다. 어른의 한마디는 어린 마음에 깊이 박힙니다. 부모는 잊었지만 아이는 아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법륜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른에게는 일상적인 일이지만 아이에게는 그때 받은 상처가 오래 남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렇다고 부모가 일부러 아이를 힘들게 하려 했던 것은 아닐 수도 있다고 덧붙이셨습니다. 부모도 그저 자신이 배운 방식 안에서 최선을 다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부모 역시 상처받은 아이였고 제대로 사랑받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부모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랑하려 했지만 서툴렀고 지켜주려 했지만 오히려 다치게 했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상처를 들었다면 진심으로 사과하십시오. 그때 내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몰랐구나. 정말 미안하다. 이 한마디는 생각보다 큰 치유가 됩니다. 사과는 부모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숙함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다만 사과하면서 스스로를 끝없이 자책하지는 마십시오. 그 시절의 당신은 그것이 최선이라고 믿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입니다. 이제라도 알게 되어서 다행이다. 앞으로는 다르게 하고 싶다. 이 말은 관계를 다시 살리는 씨앗이 됩니다. 자녀가 상처를 고백했을 때 많은 부모들이 죄책감에 빠집니다. 내가 아이를 망쳤구나. 나는 나쁜 부모였구나. 그러나 죄책감은 자녀를 위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자기 중심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괴로움이 아니라 자녀의 회복입니다. 또 하나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도한 보상입니다. 갑자기 돈을 주고 무엇이든 들어주려 하는 태도는 자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원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이해와 공감, 그리고 달라진 오늘입니다. 상처에는 비교가 없습니다. 다른 집은 더 힘들었다는 말은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 아픔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들어주는 연습을 하십시오. 중간에 끼어들지 말고 반박하지 말고 그저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때로는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치유는 이미 시작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바꿀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내가 또 상처 주는 말을 하면 그때는 바로 말해줄래? 이 말은 부모의 권위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세우는 일입니다. 부모도 인간임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아이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관계의 회복은 한 번의 대화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말로만 사과하고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아이의 마음은 다시 다칩니다. 꾸준함이 진심을 증명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상처를 마주한 이후의 길은 생각보다 길고 느립니다. 한 번의 대화로 모든 것이 풀릴 것이라 기대하면 오히려 실망이 커집니다. 관계는 오래 쌓인 만큼 다시 풀리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마음을 열어 과거의 상처를 이야기한 뒤 부모는 종종 불안해집니다. 내가 또 뭔가 잘못 말하면 어쩌지? 괜히 건드렸다가 더 멀어지는 건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는 갑자기 지나치게 조심스러워집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까지 계속 살피며 눈치를 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아이에게는 또 다른 부담이 됩니다. 자녀는 특별 대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존중받는 관계를 원합니다. 자연스럽게 대하되 이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아이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상처를 들은 후 부모가 가장 자주 빠지는 함정은 설명하려는 마음입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나도 힘들었단다. 너를 사랑해서 그런 거야. 이 말들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녀는 이유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존중받고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설명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때 내 마음이 그랬다면 정말 많이 힘들었겠다. 혼자 견디느라 얼마나 외로웠을까. 이 말 한마디는 아이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부모에게는 이미 지나간 과거이지만 자녀에게는 아직 끝나지 않은 현재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시간이 지났으니 이제 괜찮아졌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외면된 감정은 조용히 안에서 쌓입니다. 자녀가 어른이 되어서야 그 이야기를 꺼냈다면 그만큼 오래 혼자 견뎌왔다는 뜻입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부모는 고개를 숙일 이유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태도가 하나 있습니다. 부모 스스로를 가해자로만 보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나쁜 부모였어. 내가 아이 인생을 망쳤어. 이런 생각에 빠지면 대화는 다시 부모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자녀의 상처 고백 앞에서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자기 자신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마음을 살피는 것입니다. 죄책감은 겸손해 보이지만 때로는 또 다른 자기 집착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의 중심은 부모의 감정이 아니라 자녀의 치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녀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쉽게 옮기지 마십시오. 우리 애가 이런 말을 하더라. 내가 그렇게 나쁜 부모였대.
이런 식의 하소연은 자녀에게는 또 한 번의 배신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의 고백은 신뢰 위에 올라온 말입니다. 그 신뢰를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상처를 고백한 이후 관계는 종종 앞으로 갔다가 다시 뒤로 물러납니다. 어느 날은 조금 가까워진 것 같다가 어느 날은 다시 멀어지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관계가 숨을 쉬고 있다는 자연스러운 신호입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다시 빠져나가듯 사람의 마음도 그렇게 움직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빨리 회복시키려는 마음은 오히려 상처를 덧나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사과했으면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말했다면 작은 순간부터 말과 태도를 바꾸어 보십시오. 자녀는 부모의 말을 믿기보다 부모의 변화를 지켜봅니다. 말투 하나, 표정 하나, 선택 하나, 그 모든 것이 조용히 쌓여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녀는 느낍니다. 아, 정말 달라지고 있구나. 그 깨달음은 말로 설명되지 않지만 관계를 조금씩 다시 움직이게 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는 시기마다 다른 사랑이 필요합니다. 어릴 때는 품어주는 사랑, 자랄 때는 지켜보는 사랑, 그리고 이제는 놓아주는 사랑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성인이 된 자녀가 과거의 상처를 이야기한다면 이제는 부모와 자녀라는 틀을 넘어 사람과 사람으로 마주해야 할 때입니다. 가르치려 들지 말고 정답을 주려 하지 말고 함께 배워가려는 자세로 그 자리에 서 보십시오. 이 길은 부모에게도 낯설고 두려운 길입니다. 하지만 이 길 끝에는 이전과는 다른 깊은 관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계가 조금씩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면 부모의 마음에는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이제 나는 어디까지 다가가야 할까? 어디서 멈춰야 할까? 이 질문은 사랑의 깊이에서 나오지만 잘못 다루면 다시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상처 고백 이후 부모가 흔히 저지르는 또 하나의 실수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는 마음입니다. 이제는 절대 화내지 말아야지. 다 맞춰줘야지. 다 이해해줘야지. 이런 다짐은 얼핏 좋아 보이지만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부모도 사람입니다. 감정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억지로 참다가 어느 순간 터져버리면 자녀는 더 큰 혼란을 느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완벽해지려는 노력이 아니라 알아차리는 연습입니다. 아, 지금 내가 불안해지고 있구나. 아, 지금 예전 방식이 튀어나오려 하고 있구나. 이 알아차림이 관계를 다시 망가뜨리는 것을 막아줍니다. 자녀에게도 이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내가 가끔 예전처럼 말이 거칠어질 수 있다. 그때는 바로 말해줘라. 이 말은 부모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함께 지키자는 약속이 됩니다. 부모가 완벽해야만 아이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미숙함을 인정할 줄 아는 부모가 아이에게는 더 안전한 존재가 됩니다. 자녀가 상처를 이야기할 때 부모의 마음속에는 자연스럽게 자기 어린 시절이 떠오릅니다. 나도 그때 이런 말을 듣고 자랐지. 나도 저렇게 혼났었지. 그 기억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기억 속에 지금의 나를 만든 씨앗이 있습니다. 상처는 대물림됩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 주는 사람이 되는 구조는 의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 연쇄를 어디에서 끊을 것인가? 그 질문 앞에 지금 당신이 서 있습니다. 자녀의 상처 고백은 부모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몰아붙이지도 말고 정당화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왜 그때 그렇게 화가 났는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 밑바닥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두려움이었을 수도 있고, 불안이었을 수도 있고,
내 삶의 실패감이 아이에게 투사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통해 자신의 미완의 꿈을 이루려 합니다. 내가 못 간 길을 너는 가야 한다.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너는 이루어야 한다. 이것은 사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욕심에 가깝습니다. 자녀가 이렇게 말한다면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저는 제 꿈이 아니라 부모님의 꿈을 살고 있었어요. 그 말 속에는 오랜 침묵과 포기가 들어 있습니다. 자녀의 삶을 자녀에게 돌려주는 것, 그것이 관계 회복의 핵심입니다. 부모의 기대를 조금 내려놓을 때 자녀의 얼굴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상처의 치유는 빠르지 않습니다. 마치 깨진 그릇을 다시 붙이는 것처럼 조심스럽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붙인 자국은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국은 부끄러운 흔적이 아니라 함께 견뎌온 시간의 증거가 됩니다. 상처를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아픔을 통해 사랑의 결이 달라집니다. 이 과정에서 자녀가 부모를 당장 용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받아들이십시오. 용서는 부모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자녀의 시간표에 따라 찾아옵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반성하고 사과하고 달라진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그 이상은 자녀의 몫입니다. 서로의 아픔을 대신 짊어지려 하지 마십시오. 각자의 인생은 각자가 걸어가야 합니다. 그저 곁에서 함께 숨쉬며 지켜봐 줄 수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관계의 모습입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상처를 마주한 뒤의 길은 결코 직선이 아닙니다. 조금 가까워졌다가 다시 멀어지는 것 같고 괜찮아진 듯 하다가 또다시 어색해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많은 부모들이 조급해집니다. 왜 아직도 이럴까? 언제쯤 괜찮아질까? 하지만 관계는 치유의 속도가 아니라 신뢰의 호흡으로 움직입니다. 한 번의 진심으로 모든 것이 바뀌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대신 작은 변화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오늘 자녀의 말투가 조금 부드러워졌다면, 오늘 대화가 조금 길어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자녀가 상처를 고백했다는 것은 이미 큰 성장을 했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상처만 받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자신의 아픔을 말할 수 있는 어른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 성장을 조용히 인정해 주십시오. 그동안 많이 컸구나. 그 말을 꺼내기까지 얼마나 용기가 필요했을까. 이 말은 자녀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에게도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바로 현재에 머무는 것입니다. 과거에 매여 후회 속에 살지도 말고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 속에 머물지도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자녀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것이 전부입니다. 오늘 건네는 한 통의 전화, 오늘 나누는 짧은 대화, 오늘의 따뜻한 눈빛 하나가 관계를 조금씩 바꿉니다. 행복은 어느 미래의 완성된 모습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숨쉬는 순간에 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를 고백한 자녀 앞에서 부모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숨겨져 있던 아픔이 드러났다는 것은 이제야 치유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깊은 상처도 시간과 진심 앞에서는 조금씩 풀립니다. 아무리 멀어진 관계도 포기하지 않으면 다시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인내하고 기다리고 꾸준히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자녀는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태도를 믿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가장 큰 스승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녀에게 배우는 제자이기도 합니다. 자녀를 통해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배웁니다. 기대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놓아주는 사랑. 그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깊은 선물입니다.
완벽한 부모도 완벽한 자녀도 없습니다. 다만 서로를 이해하려 애쓰는 불완전한 인간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만약 자녀가 다시 말한다면, 부모님,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제야 내 마음을 알았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함께 걸어가자. 치유는 그 한마디에서 조용히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도 한번 가만히 돌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의 마음은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요? 혹시 말하지 못한 아픔을 품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엄마가, 아빠가 아직 모르는 내 마음이 있니? 나는 듣고 싶다. 그 질문 하나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듣겠다는 마음, 기다리겠다는 태도, 그것이 사랑의 출발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 조용한 평안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수행의 길 위에서 함께 마음을 내려놓고 자비와 지혜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성장할 수 있는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